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정된 직장 생활 유지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으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센터가 문을 연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 그리고 또 더 먼 훗날에도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에 보탬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을 맡아주실 우리 강현승 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세미나 진행을 맡아주실 부산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남진옥 센터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산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장백나 센터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남진옥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참관자 없이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제자님이신 부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이영희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영희입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왜 발달장애인들은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적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 비율에 비해서 9%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차 지금 이제 200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장애인 비율을 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그 중에서도 19세 이하의 장애인들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세 이하의 발달 장애인들이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달 장애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발달 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중등 교육과정과 직업 생활 간 괴리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숫자는 전체 장애인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5%가 장애인 수입니다. 장애인 수인데 이 중에서도 이 장애인 중에 9%를 차지하는 것은 발달 장애인 수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경제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동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제 15세 이상의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상황을 보시면 15세 이상의 그 장애인 고용률은 상시 비장애인들 고용률은 일반 고용률이 61%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고용률은 이거보다 훨씬 낮은 34%고요. 실업률은 4%지만 우리 장애인들 실업률은 6.3%입니다. 이 중에서 이 장애인 고용 비율 중에서 발달 장애인 고용 비율을 한번 보시면 발달 장애인은 고용률이 일반 장애인들보다 7.9%, 다른 장애 유형보다 7.9% 낮고 그 실업률은 2%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전체 시도에 있는 발달 장애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에 있는 발달 장애인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하고 서울 지역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장애가 거의 장애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이 후천적 장애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유형별 연령대를 보시면 그 노란 부분이 상단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70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 유형은 70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색깔만 보시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우리 이제 빨간 빗금 속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보시면 노란색은 거의 없고, 밑에 하단에 연두색이랑 핑크색 보이실 건데, 이 부분이 거의 이제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29세 이하의 장애인들 비율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은 젊은 층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30대 이하의 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보통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쪽에서 서비스를 많이 받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추세를 보시면 점차 조금씩 발달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관련된 교사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통계적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발달 장애는 대부분 30세 이하의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 직업이 필요한 연령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과 연계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일단 독립을 해서 하기 위한 첫 시도이고, 고용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런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고용 서비스를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훈련센터를 전국에 이제 19개 설립을 하는데, 13개는 설립이 되어 있고 6개는 지금 올해 개소를 합니다. 자, 발달 장애인 일자리 방향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통계적 관점에서 본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으로 나갔을 때 일자리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은 보호 작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호된 통제된 곳에서 일을 하고, 그보다 조금 낮고 이동은 조금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작업력이나 생산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사업장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근로사업장에서 일반 고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반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그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일반 사업장에서 이제 5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이제 혹은 또 외부에서 발달 장애인을 일자리를 찾아서 고용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건데, 공공도서관에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사무나 사서 보조로 채용할 수 있는 훈련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9월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훈련을 계속 진행 중이고, 이 친구들이 공공도서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는데, 부산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20년도에 이 표를 보시면 발달 장애인들이 공공도서관에 일을 한 사례는 3건밖에 없습니다. 3건밖에 없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접수를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부터 공공도서관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사서 보조로 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34개를 늘려가지고 시와 협력해서 지금 이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데죠. 별다방이라고 하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는 분기마다 지금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전국에서 장애인을 이제 모집을 하고 지역별로 매장이 워낙 많은 곳이라서 지역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발달 장애인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면 지역에 좀 이동이 쉬운 곳, 자기 지역에 있는 매장으로 배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현장 훈련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는 곳이 스타벅스입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4분기 스타벅스 채용이 올해는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비드인데, 타비드는 우리 서원유통 아시죠? 서원유통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곳인데 어떤 직무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마트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포장하거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거 상자에 멸치를 상자에 포장하거나 하는 건데 중량을 달아야 되는데 중량을 잘 못 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개발한 맞춤형 보조과학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맞춤형 보조과학기기 위에다가 중량을 올려놓으면 이 중량이 맞으면 초록색 불이 올라오고 만약 중량이 완전히 틀리면 빨간불, 그리고 약간 미세하게 틀리다 하면 주황불이 올라와서 수 개념에 약한 발달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시 근로자 50인인데 장애인이 45명 정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에는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삼성중공업과 저희 공단이 141 장애인 채용이라고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장애인들이 보통 생각하셨을 때 중공업에 장애인이 어떻게 근무해?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공단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직무를 개발하고 분석해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애인 분들이 자기 거주 지역을 잘 벗어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일자리들은 기숙사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거지 외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장애인 착한 일자리라든지 고용 부담금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저희 올해 부산 발달훈련센터에서 진행한 것들인데 경제자 총연합회랑 같이 해서 장애인 착한 일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직풀과 그 경영자 총연합회에 가지고 있는 구인풀을 합심해서 매칭을 하고 구인 개척을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번에 했었고요. 그 장애인 고용부담금 영업 만들기라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들은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납부를 하고 있는 부담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담금 영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장애인 채용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컨설팅을 해드린 결과 5개 회사에서 장애인 총 10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100인 이상의 병원에서 많이 일을 했고 올해는 사회적 여건상 제조업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 측에 많이 고용을 해서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 아델라라고 해서 제과 제빵 부산에 괜찮은 제과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장도 몇 군데 있고 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델라 세븐에서 저희랑 같이 산학 연계 훈련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10명의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이 8월 달에 고용을 했습니다. 8월 3일 날 고용을 해서 그 중에 8명이 아직까지 고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애인 근로자분들 만나 뵈면 아주 회사에 만족하고 프라이드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장애인 고용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장애인 고용은 우리 공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장애인 발달 장애인 특히 고용 유지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2.5단계 격상 관계로 전체 발제자님께서 발표 후에 간단한 자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 발제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공인노무사님의 장애인 고용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를 듣고 사회적 기회에 대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장애인 고용노동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이재현 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요즘에 이런 이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이제 뭐 어떤 3월 달의 양상과 뭐 여름 양상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양상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뭐 발전 공기업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전기를 공급해 본 결과 적자가 났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그리고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뭐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주로 이제 원청 또는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이제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기업 내에서 이제 필수 인원 또는 이제 핵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뭐 부서 인원들에 대한 감축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 고용 유지라든지 안정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국제사회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 기사를 봐주시면은 이제 아시아의 이제 10개국에서 장애인 관련된 이제 논의들을 해서 이제 어떤 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이제 소득 감소, 임금 삭감, 또 실직과 같은 어려움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노동자, 그러니까 경쟁 노동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일반인 근로자하고 함께 이제 어떤 경쟁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임금 삭감이나 실직, 노동 시간 단축,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뭐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밑에 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휴업 수당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애인 고용주에게 고용 납부금을 유예해 주고 있다라고 뉴스 기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부담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큰 곳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뭐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크지 않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제 좀 취업하고 있는 그런 뭐또 회사에서는 또 그런 기업에서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과연 어떤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뭐 한 길게는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고용을 과연 이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한편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 기사는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이제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병원으로 이제 고용을 옮겨놓고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이제 고용 부담금을 좀 부담을 덜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내부 고발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부담금 7,800만 원, 그러니까 확인된 부분이죠. 부담금 7,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경우들도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뉴스 기사로 확인이 됐고요. 장애인 고용의 우수 사업주, 이제 최근에 어떤 발표된 자료들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사례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행복 모아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은, 이 회사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그 표준 사업장,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시냐면요. 기존에는 이제 그 공정에서 나오는 그 방진 의류, 그죠? 그걸 세탁하는 직무들을 하셨다가, 이제 뉴스 기사에서 제가 좀 특이했던 게 제과 제빵 직무를 개발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아니 이게 전혀 상관없는 업종인데 왜 제과 제빵 직무가 가능할까라고 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제 공장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공장 내에 이제 직원들, 임직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간식을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간식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사서 이제 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내부의 어떤 자회사에서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장애인분들을 한 100분 정도를 이제 신규 채용해서 제과제빵 직무를 개발하게 되고요. 이제 이분들이 만드는 간식을, 이제 빵하고 쿠키를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는 이제 뭐 간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형태로 좀 이제 사고를 확장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내 사회복지사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맞춤 교육이나 사례 관리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회사는 이제 롯데 제과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이제 모델인데, 여기서는 이제 직무가 이제 뭐 이제 과자를 생산할 때, 그 제과류 생산할 때 필요한 뭐 테이핑이나 상자 포장, 뭐 핸드카 운반, 과자 분배, 이제 이런 업무들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었고요. 이게 원래 이제 롯데 제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들 중에서 비교적 어떤 이제 업무가 좀 뭐 경한 업무들을 분배를 다시 해서 이제 표준 사업장에게 이 부분을 맡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그 지역 사회 장애인분들의 취업 향상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아마 교육 훈련 같은 것들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이나 견학을 통해서 지역 사회 장애인분들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회사에서 장애인분들의 어떤 고용을 꺼린다거나, 또는 이제 채용된 장애인분들이 이제 어떤 업무 고충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직무를 달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산업 안전상 장애인분들한테 위험한 업무를 맡기기가 힘들어서 이거밖에 못 한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장애인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라든지 뭐 직무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산업안전 교육, 그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좀 많이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사업주,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업주의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좀 이제 직무 교육과 함께 산업재해라든지 산업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대책 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는 이제 이 장애인 청년 꿈을 잡고라는 이제 이런 그 브랜드 커피, 나는 카페라는 브랜드 커피 전문점 사업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스타벅스 사례하고도 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공기관 건물에 보면은 보통 이제 로비나 1층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카페가 좀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이게 뭐 수익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회사 내 노동조합의 어떤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카페를 이제 장애인 그 어떤 사업장에서 운영을 해서 이제 뭐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제 커피를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우수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장애인 고용의 방향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이제 윤즈 연구원님의 이제 글인데요. 내용을 봐주시면은 이제 사회적 가치와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기업이 뭐 수익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비례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접근을 많이 하죠. 장애인 고용 자체를 기업의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제 어떤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 게 이게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게 이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때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비용을 들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영상 목표에 뭐 어떤 여러 다양한 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효용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9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장애인 고용의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이게 장애로 인한 고용 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통한 뭔가 어떤 공유 가치 창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비용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보조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기업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떤 뭐 그 비용 또는 가치 창출에 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장애인 근로자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그 연구 자료입니다. 윤리 경영 연구에 소개되어 있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뭐 축약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번째 꺽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고용 인원 증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의 질적 성장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아까 전에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단계별로 이제 뭐 취업을 하도록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뭐 고용률이라든지 뭐 고용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두 번째 꺽쇠 부분이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물론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어떤 효율적인 제도이면서 우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제가 이제 사업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요. 우리나라 법에서 몇 명부터 그 의무고용이 되어 있죠. 아시나요 혹시? 이게 정말 이제 특이한 게 이게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부담이 되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100인으로 되어 있는 약간 어느 정도의 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참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용 의무는 있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50인부터 해야 되는데 100인부터 어떤 뭐 부담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기업이 사실
뭐 백인 이하기업은 규모가 작고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면제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접근을 할 때는 여기 두 번째 꺽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그런 이제 인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 외부의 강제가 없으면은 이행 동기가 소멸될 것이라는 입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나중에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제 좀 문화적인 뭐 변화라든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포용과 장애 친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장애 친화 환경을 통해서, 친화 환경을 통해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성과를 증진할 수 있고, 장애인은 이제 긍정적인 고용 경험을 통해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장애인 분들이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제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하시다가 이게 그 기업 내에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뭔가 이제 어쨌든 장애인 의무 고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채용은 하지만, 뭔가 이제 외부 환경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이제 이 계약을 좀 종료하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이게 좀 그 구성원들이 나를 좀 반기지 않고 뭔가 외부에 다른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이렇게 좀 종료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좀 가기 싫다라는 말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한 뭐 확인이라든지 뭐 과태료를 계속 이제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어떤 일자리를 부여했을 때 기업한테도 이 부분이 이제 좀 경제적인 효용이나 이득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노동시장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의 이슈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 안정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임을 또한 강조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